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2편 나머지 부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매출 현황인데요. 2017년, 18년, 19년 이게 쭉 비교를 해놨어요. 비율이 음극, 마찰, 용접, 단자가 주력 제품이고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 당연히 좀 줄어들고 있고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마찰, 용접, 인가공품이라든지 일반 가공품, 부산품 이런 부분이 좀 매출이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 변동 추이 및 가격 변동 요인 보면은 17, 18, 19년도 조금씩 그 음극, 마찰, 용접, 단자 단가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행히 뭐 크게 하락하진 않고 그 하락한 가격 변동 요인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음극, 마찰, 용접 단자의 경우에 2017년도 설비 개선을 통한 생산 능력 향상, 그리고 16년도 대비 67%의 물량 증가에 따른 제조 원가 인하분을 적용하여 단가 요인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수출 부분도 그 국내 단가 적용분이 반영이 되고 수출 물류비 하락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단가 하락이 좀 이루어졌고, 작년에 비해서 또 2원 하락했어요. 큰 폭이 아니고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 추이 및 가격 변동 요인인데 원가 부분인데요. 그 원재료 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철금속 시세표를 기준으로 조달 업체와 매입 단가를 협의하고 있는데, 주요 원재료는 국내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20% 이상 변동될 경우에 고객사와 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 3분기까지 당사 주요 원재료인 국제 평균 단가 및 가격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구리하고 알루미늄 이종 접합하는 음극단자가 주요 제품이잖아요. 구리는 17년 평균, 18년 평균, 19년 평균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알루미늄도 동일하게 상승했다 하락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좀 저가인 것 같아요. 제가 구리하고 알루미늄 시세를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리는 과거 대비해서 이때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다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는 방향성으로는 우하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동일하게 알루미늄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가가 싸지는 부분은 AFW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은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가동률로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또 안 좋고,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화재로 인해서 수요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영향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삼성뿐만이 아니고 LG화학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배터리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했다고 해요. 삼성 SDI ESS 배터리 화재 안정성 99.999에서 100%로 삼성 SDI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안정성을 100%로 끌어올린다. ESS 화재 발생 원인을 해소하는 안정성 강화 대책을 도입하면서 강제 발화 상황에서도 배터리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화재로 감소했던 수요가 다시 좀 살아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실적 향상이 또 기대가 되고, 거기다 부스바 양산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매출도 또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은 당사는 전기차 시장의 확장에 따른 리튬이온 2차 전지 수요의 증가와 부스바 사업 추진으로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하여 대구시 구지공단에 부지공장 4,000평 규모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2분기에 설계 용역 완료하고 2019년 3분기에 건물 착공을 하여 건설 중이며 준공 후 생산 설비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당사는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전기차용 부스바와 시추 및 건설용 케이싱 로드, 아까 설명 드렸었죠, 전 1편에서요. 신제품 개발 및 양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스바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전기차용 부스바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시험 테스트 및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실적은 지금 17년, 18년, 19년도 비교를 해놨는데요.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도 좀 줄었고 내수도 3분기니까 물론 이제 감안을 해야겠지만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로는 수출, 국내 뭐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수출 부분이 좀 더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상황 부분은 당사의 제품은 통상 30일 내외 단기 발주 형식으로 수요업체와 기본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 전에 예상 사용량을 통보받아서 생산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당사의 영업 특성상 수주 현황을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비용으로는 매출액 대비 제조 원가 대비해서 비율을 표시해 놨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3분기니까 4분기에 또 연구개발 비용이 합산이 되면은 좀 비슷한 수준이겠죠. 재무제표 부분 보면은 달라진 부분이 올해 7월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함으로써 투자받은 금액 때문에 이제 기타 금융자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걸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 매출이 좀 줄었는데 매출 채권 좀 늘었고요. 재고자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아직은 보이진 않고요. 요약손익계산서인데 17, 18, 19년도 19년도는 3분기까지겠죠. 아까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올해는 조금 살짝 다소 부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와도 매출액이 잘 나와도 한 27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줄어든 매출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인데 수익이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확실히 좀 매출액은 줄었고 매출 원가 부분은 괜찮은데 판관비가 좀 늘었더라고요. 판관비 부분에서 14억 9천만 원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억 9천만 원 20억 그래서 좀 5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수익이 좀 줄었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었는데 판관비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고요. 순이익도 좀 줄었습니다. 현금 흐름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또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지금 420억 정도 투자한 걸로 나오죠. 주주 현황은 진정화 대표가 16.6%에서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제 투자받은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부분 38.3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우선주가 184,612주가 있어요. NH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있는데 전환 우선주다 보니까 전환이 되거나 만기가 되면은 이제 AFW에서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전환이 될 걸로 보여요. 전환이 되면은 주식 총수가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주식 가치가 이제 좀 희석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펄을 구해봤는데요. 2분기 때 실적이 좀 적게 나왔고 1분기하고 3분기는 정상적으로 나온 실적이라고 보여져서 2분기를 제외하고 1분기하고 3분기에 나왔던 순이익을 에버리지를 구해가지고 4분기 예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상 순이익은 58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희석이 됐을 때 주식수가 아까 18만 주 정도 늘어나고 현 주가 이건 제가 구한 시점이 장중에 구한 거라서 금액은 당연히 변동이 있겠죠. 그렇지만 좀 미비할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펀은 PER은 19 정도
그 우선주를 감안하지 않았어도 19.39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식 담당자 통화 내용인데요. 그 제가 좀 느낀 건데, 이런 IT 쪽, 특히 이제 개인 주주분들한테 조금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인기가 있는 종목들은 주식 담당자분 통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AFW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라 그런지 그 주식 담당자분 통화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한 10차례 가까이 전화했던 것 같은데 간신히 한 통화 됐는데, 그것도 이제 통화 길게 못 한다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한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국 쪽은 신흥 SEC 통해서 전부 삼성 SDI로만 납품이 들어간 건가 문의를 드렸더니, 중국 쪽도 국내 생산한 물량이 중국으로 가서 전부 다 이제 삼성 SDI로만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랑 동일한 납품 루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공시에 부스바 관련 특허 취득이 공시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부스바에 집중하고 있는데 맞나 물어봤더니 맞다. 현재 당사의 주력은 음극 단자인데 이것은 이제 각종 배터리만 들어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중인 부스바는 파우치 형태 배터리, LG화학 주력 제품이에요. LG화학은 삼성 SDI보다 생산 능력이 훨씬 큽니다. 훨씬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요. 부스바가.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납품처인 LG화학에도 납품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시장 전망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음극단자가 주력 상품이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부스바 관련한 부분도 수익이 비슷하게 나올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납품 계약 단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관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공장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풀캐파 일시에 이제 기존 생산량 대비 얼마나 생산이 가능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한가 문의를 드렸더니 뭐 풀캐파가 당장 공장 가동하자마자 나올 수는 없겠죠. 수요가 일정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이제 성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존 생산 능력 대비 5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음극단자는 삼성 SDI에 독점으로 공급 중인데 앞으로 부스바도 제조를 할 거잖아요. 이런 부스바도 독점으로 공급이 가능한가 문의를 드렸더니 굉장히 좀 곤란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좀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말씀하기 좀 곤란하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 내용이 나중에 이제 공시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경쟁업체 후발주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기차 시장이 전망이 매우 좋아서 이제 아직은 당사가 이제 매출이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시장이 커져서 매출액도 굉장히 늘어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도 못 들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 정리해보자면요. 시장 전망이 매우 좋아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사업인 부스바는 삼성 SDI 외에 다른 배터리 메이커에도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음극단자보다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차별점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 30%가 넘고 제조업에서 영업이익 30%가 넘고 순이익률이 20%가 넘는 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런 건 정말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직 배당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돼간다면은 이제 배당도 잘 해주겠죠. 하지만 아직은 배당이 좀 적은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보였고요. 올해 실적만 봤을 때는 현 시점으로는 주가가 저평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정말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도 좋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또 갖췄고 독점 공급이라든지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한 10편 이상 업로드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투자 모임에 나가서 종목 발표를 했을 때 그 모임 진행하는 일행들이 그 종목이 좀 좋아서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말 발표 내용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박수를 쳐 주시면 참 그게 큰 힘이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것도 영상 업로드 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응원의 메시지가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